안녕하세요. 라이브 2D 리거 히미캉입니다. 드디어 오랜 기간 달려온 핸드 트래킹 튜토리얼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완성한 왼쪽 팔을 붙여넣기해서 오른쪽 팔을 만들고 모델을 익스포트하여 VTuber 스튜디오에서 세팅하는 방법까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럼 먼저 완성한 팔을 반대쪽으로 붙여넣어서 오른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핸드 트래킹용 파츠 폴더 전체를 통째로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면 파츠의 하위 요소도 복사할 것인지 묻는데요. 예 하시면 폴더 전체가 선택되어서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었는데요. 상단 바에서 모델링, 폼 편집, 반전을 선택해서 좌우 반전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때 반전할 매개 변수로는 왼손 위치 X만 체크해주세요. 그러면 파라미터를 움직여보면 이렇게 반전된 팔이 붙여넣기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위치가 잘못되었죠? 따라서 이쪽 팔에 최상위 디포머 위에 회전 디포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위치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이름은 임시 라고 짓고 디포머를 움직여 위치를 맞춰줍니다. 위치 조정이 끝났다면 임시로 만들었던 디포머는 삭제해주고 붙여넣기 한 팔의 최상위 디포머가 지금 팔 왼쪽 디포머 안에 있으므로 팔 오른쪽 디포머 속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맞춰서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오른팔을 위한 파라미터들을 생성해 줄 건데요. 왼팔 파라미터가 들어있는 파라미터 폴더를 우클릭해서 통째로 복제한 다음 폴더 이름을 핸드 오른손으로 바꾸고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을 하나씩 이름과 아이디를 오른손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오른손으로 바꿔주고 파라미터의 아이디는 뒤쪽에 복사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생긴 숫자를 꼭 지워주시고 left를 right로 바꿔줍니다. 이 과정을 모든 파라미터에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라미터 준비가 끝났다면 오른팔 폴더에 모든 파츠를 빠짐없이 선택한 다음 점이 찍혀있는 파라미터를 하나씩 우클릭하여 우측 메뉴에서 변경을 선택하고 오른손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파라미터들을 옮겨주셨다면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요. 아직 모자란 부분이 있죠? 바로 기존 모델에서 재활용해야 하는 윗팔입니다. 윗팔의 경우 기존 파츠를 잘 보시면 좌우 파츠의 모습이 다릅니다. 따라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 그냥 새로 만드는 게 간편할 것 같아서 저는 저번 강의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방법대로 윗팔에 오른손 위치 X 그리고 오른손 위치 Y 파라미터를 만들어 주었고요. 어깨 부분에 글루와 오른손 찾음 파라미터의 팔 전환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반대쪽 팔 붙여넣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에디터에서 모델 제작을 완료했으니 모델을 익스포트 해줄 건데요. 그 전에 텍스처 아틀라스를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텍스처 아틀라스 편집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저는 텍스처의 크기를 8192 곱하기 8192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델 크기에 따라 적당한 텍스처 크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처 아틀라스 상에 아트 메쉬들이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창의 오른쪽을 보시면 아직 미배치된 아트 메쉬들이 표시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파츠만 남았기 때문에 따로 더 배치를 진행해 주진 않을 건데요. 만약 필요한 아트 메쉬가 미배치되어 있다면 아트 메쉬에 우클릭을 하고 선택 요소를 텍스처 아틀라스에 배치하여 남은 아트 메쉬들을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중상급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이므로 텍스처 아틀라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텍스처 아틀라스에 배치를 마쳤다면 파츠끼리 겹치는 부분이나 잘못 배치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준 다음 OK 버튼을 눌러 확정해 줍니다. 이제 완성된 모델을 익스포트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파일, 런타임 파일 내보내기, MOC3 파일 내보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특별히 설정을 건드리지는 않고 이대로 익스포트 해 주겠습니다. 저장할 폴더를 지정하고 원하는 파일명을 적은 다음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잠시 기다려주시면 익스포트가 완료되면서 해당 파일이 있는 폴더가 뜰 겁니다. 이렇게 익스포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VTuber 스튜디오를 실행해서 모델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VTuber 스튜디오를 실행했는데요. 두 번 클릭해서 메뉴를 여신 다음 빨간색 사람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모델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폴더 열기를 누르면 폴더 하나가 열리는데요. 이 폴더 안에 아까 익스포트했던 모델 폴더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델 목록에서 모델을 찾아 선택하면 모델이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모델이 불러와졌는데요. 이번 강의는 핸드 트래킹 세팅을 보여드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모델의 기본적인 세팅은 이미 맞춰두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웹캠 세팅을 시작해 줄 건데요. 웹캠의 위치는 모니터의 중앙, 위나 아래가 좋습니다. 그리고 웹캠의 위치가 변하면 손의 위치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처음 세팅했을 때의 웹캠 위치를 가급적이면 바꾸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웹캠의 위치가 바뀌면 파라미터 세팅도 어느 정도 새로 조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제 웹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VTuber 스튜디오 메뉴에서 분홍색 설정 버튼을 누른 다음 카메라 탭으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카메라 선택 버튼을 눌러 본인의 웹캠을 선택한 다음 컴퓨터 사양에 따라 설정을 진행해 주세요. 해상도는 높을수록 좋지만 본인의 컴퓨터 사양이 충분하지 않다면 꽤 많이 타협해도 괜찮습니다. 부드러운 트래킹을 위해 프레임 수는 30 이상이 좋습니다.
트래킹 타입에서 손 트래킹만을 선택해주세요. 얼굴과 손 트래킹을 모두 웹캠으로 하실 분들은 얼굴과 손 트래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얼굴은 아이폰으로 손만 웹캠으로 트래킹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손 트래킹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 온 버튼을 눌러주시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손이 트래킹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 우리 모델의 손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아직 파라미터 세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핸드 트래킹을 위한 파라미터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세 번째 탭으로 들어가서 파라미터 목록의 최하단으로 가서 핸드 트래킹용 파라미터를 하나씩 추가해 주겠습니다. 파라미터를 추가하면서 아웃풋 값의 범위가 큐비즘에서 제작했던 값과 동일하게 나오는지도 하나씩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핸드 트래킹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들을 모두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요. 뭔가 이상할 거예요. 손이 다 돌아가지도 않고 손을 들고 내릴 때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각 파라미터의 세부 세팅 값을 조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핸드 레프트 파운드와 핸드 라이트 파운드 파라미터에 부드러움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 온오프 될 때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드러움을 0으로 해서 손이 나타날 때 투명도 때문에 부자연스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제 각 파라미터들의 인풋 값을 조정해 줄 건데요. 각 파라미터 칸의 모양을 보시면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볼 수 있습니다. 화살표의 모양을 보시면 인풋의 최대값이 아웃풋의 최대값으로, 그리고 인풋의 최소값이 아웃풋의 최소값으로 배분되어 있죠. 여기서 인풋은 우리의 움직임을 수치화한 것을 나타내고 아웃풋은 파라미터의 값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파라미터별로 인풋 값을 조절해서 적절한 세팅 값을 찾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 레프트 포지션 X 파라미터인데요. 이쪽 손의 X축 위치이죠. 지금 움직여보니까 일단 제 손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풋 값을 위아래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을 정중앙에 들었을 때 이 점이 정중앙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손을 왼쪽으로 보냈을 때와 손을 오른쪽으로 보냈을 때의 수치를 확인해 줍니다. 저한테는 9에서 1 정도의 수치가 적절한 것 같아요. 따라서 1과 9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핸드 레프트 포지션 Y입니다. 손을 제자리에 두었을 때 점이 중앙 정도에 있는지 확인하고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봅니다. 제 움직임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정도인 것 같고요.
값은 6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움직임에 맞춰서 손의 가동 범위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핸드 레프트 앵글 X입니다. 이렇게 손을 뒤집는 움직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인풋 값이 180부터 마이너스 180으로 되어 있는데 제 인풋은 여기까지밖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손이 다 돌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인풋의 최소값을 0으로 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핸드 레프트 앵글 X 파라미터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핸드 레프트 앵글 Z인데요. 손을 좌우로 기울이는 움직임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을 기울여 봤을 때 입력 수치에 비해서 인풋 값 설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움직임에 딱 맞게 40, 마이너스 40 정도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기울이는 움직임도 세팅이 되었고요. 손가락들은 크게 만져질 필요가 없습니다. 잘 움직이는지 손가락별로 한 번씩 확인만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왼손의 세팅이 끝났는데요. 오른손도 같은 방법으로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왼손과 세팅값을 맞춰주시면 편리하게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왼손의 핸들 라이트 포지션 X 세팅값이 몇이었죠? 포지션 X 세팅값이 1에서 9였습니다. 따라서 1에서 9로 똑같이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팅값이 적절한지 손을 움직여서 확인해 봅니다. 다음으로 포지션 Y도 왼손과 동일한 세팅값으로 일단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마이너스 4였네요. 그리고 손이 잘 움직이는지 손을 제자리에 두었을 때 손이 정중앙에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포지션 X와 포지션 Y를 세팅을 마쳤다면 좌우 손을 모두 들고 손의 좌우 대칭이 맞는지 확인을 또 해주셔야 합니다. 한쪽 손만 너무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위아래 높이가 안 맞지는 않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앵글 X와 앵글 Z도 왼손과 동일하게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은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VTube 스튜디오 세팅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손을 움직여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5편의 영상에 걸쳐 핸드 트래킹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잘 따라오셨을까요? 영상이 워낙 길어서 어려워 보이겠지만 막상 해보면 시간만 오래 걸릴 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부디 여러분만의 핸드 트래킹 모델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핸드 트래킹의 기본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손을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만 다루었는데요. 보다 높은 퀄리티의 핸드 트래킹 모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작하지 않았던 포지션 Z 파라미터를 제작한다든가 손에 물리연산을 넣어 보다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또 장갑이나 액세서리 등을 제작하는 방법, 팔에 간섭하는 요소를 관리하는 방법 등에서도 언젠가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튜토리얼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기회를 주신 라이브2D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라이브2D 팁과 리깅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